지금 여러분이 보고 계신 강좌는 샘플 강좌입니다. 그래서 주원일 영어교실에서 영어를 제공할 때 어떤 방법으로 제공하게 되는가를 미리 보여주는 그런 강의입니다. 오늘 이 샘플 강좌에서는 몇 가지만 뽑아서 해보겠습니다. 먼저 영어의 근간을 이루는 문법. 어떤 사람들은 문법은 필요 없는 것이라고 말하지만 그러나 문법을 잘 알고 영어를 공부하는 것과 말하는 것과 그렇지 않는 것과는 굉장한 차이가 있다는 걸 여러분이 아셔야 합니다. 문법을 알기 쉽게 아주 명쾌하게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문법만 잘 안다고 해서 안 되죠. 영어를 잘 말할 수 있는 회화 능력을 기르지 않으면 안 되겠습니다. 저는 기존의 회화 강의들과는 달리 여러분이 가장 효과적으로 영어 회화를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러한 강의를 제공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샘플 강좌를 통해서 함께 즐겨주시기 바랍니다. 이 문법이나 회화의 실력이 매우 중요하지만 발음이 부족하다면 제 실력을 발휘하는 데 어려움이 되겠죠. 저는 이 강의들을 통해서 여러분이 여러 해 동안 미국에 살면서 공부할 수 있는 이상의 것을 여러분이 얻을 수 있도록 단기일 내에 도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들으면 정말 이러한 방법으로 공부를 하지 않고는 안 되겠구나 하는 것을 이해하시게 될 것입니다. 자, 이런 것 외에도 영어의 실력을 꾸준히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신문이나 잡지, 기타, 책을 통해서 많은 영어 문장들을 접하고 다양한 표현들을 익혀나가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문장을 해석할 수 있는 그런 독해 능력을 길리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어떻게 독해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강좌 오늘 같이 다뤄보겠습니다. 그리고 고급 영어 문장을 작성하는 데 필요한 영작에 관한 그러한 내용들도 오늘 강의를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죠. 여러분 그러면 이 샘플 강좌를 재미있게 즐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가죠. 자, 보시는 것처럼 문법 강좌입니다. 오늘은 문법 중에도 샘플 강좌에서 부정사를 가지고 설명하죠. 부정사는 정의를 말한다면 여러분이 동사들이 있죠. 동사는 뭐뭐뭐 하다, 뭐뭐뭐이다 다 짜붙는 단어들입니다. 동작을 표시하죠. 상태 따위를 가다, 오다. 그런데 이 동사들은 주어 다음에 쓰입니다. 그러나 오늘 부정사는 푸 뒤에 동사 원형을 써서 푸 부정사, 때로는 푸 없이 쓰이는 원형 부정사도 있습니다만 원칙적으로 푸 부정사, 푸가 동사 원형과 함께 쓰이는 거죠. 이제는 순수한 동사의 기능에서 좀 이탈합니다. 그래서 동사의 기능을 내부적으로는 갖고 있되 오히려 문장에서는 여기 용법에 보시는 것처럼 명사 용법이나 형용사 내지 부사로서의 그런 기능을 수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원래는 동사였었고 또 일부 동사적 기능을 갖고는 있지만 그러나 동사보다는 지금 보신 것처럼 명사, 형용사, 부사의 용법으로 쓰이는 걸 말하죠. 영어를 잘 말하기 위해서 여러분은 동사를 잘 공부하지 않으면 안 되는데 동사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요. 정형동사, 정형동사와 준동사 또는 비정형동사라고도 말하죠. 네. 여기 정형동사는 주어가 복수인지 단수인지에 따라 또는 과거인지 현재인지에 따라서 모양이 달라지는 그런 동사의 형태를 말합니다. 그에 비하여 여기 준동사 또는 비정형동사들은 그런 주어, 단수, 복수, 시제 이런 문제와 직접 관련이 없이 쓰이게 된다. 원칙적으로 부정사의 형태 또는 동명사나 분사의 고유한 형태를 유지하는 것이지 이렇게 정형동사처럼 다양한 변화를 갖지 않는 형태를 말합니다. 기본적으로 동사가 중요하지만 정형동사가 그러나 오늘 살펴보이는 부정사를 포함한 이 준동사가 영어에서 가장 핵심을 이루는 부분입니다. 그 중에 한 가지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부정사입니다. 부정사 용법이 몇 가지 있다고 했죠? 아주 잘 대답했습니다. 세 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면 먼저 명사용법이란 명사는 원래 문장에서 주어나 또 목적어, 보어의 역할을 하죠. 그리고 이름 그대로
보통 명사나 대명사가 주어, 목적어, 보어가 됩니다. 그런데 오늘은 사실은 주어나 목적어 될 수 없는 동사 출신이 주어가 되고 싶어요. 그때 번역은 뭐뭐뭐 하는 것, 뭐뭐뭐 하는 바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기 예문 보시면 to see is to believe. see는 보다 동사죠. 내가 보다 할 때 I see, 당신이 보느냐 그럴 땐 do you see 이렇게 쓰이는데 오늘은 보다가 아니라 보는 것, 보는 것은 보기 이렇게 주어로 쓰이거나 또는 옆에 있는 것처럼 to believe, 네, to believe 이것도 보어로 쓰인 거예요. 이처럼 주어나 보어로 쓰이는 오늘 to see 혹은 to believe 이런 것들은 동사였었지만 원래는 오늘은 to와 함께 쓰여 부정사가 되었으며 부정사 중에도 이렇게 주어 보는 것은 또는 보는 것이다 이런 것을 명사용법이라고 합니다. 실제 영어에서는 굉장히 많이 쓰이기 때문에 잘 알지 않으면 안 되겠습니다. 여러분이 영어를 꽤 잘하는 분이든 특히 기초가 좀 부족한 분이든 이런 용법 하나하나를 명확히 이해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겠죠. 이렇게 명사용법은 다시 한번 정리하면요. 주어나 목적어, 보호 역할을 하며 그때 번역은 반드시 것 또는 점점점 바 이렇게 한국말로 번역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명사용법 말고 다음은 형용사용법을 살펴보십시다. 형용사용법은 두 가지가 있어요. 먼저 앞에 있는 명사를 뒤에서 꾸미는 용법인데요. 형용사용법 중에 이걸 한정용법이라고 해요. 한정용법.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비동사의 보호가 되어 소위 우리가 B2용법이라고 해요. B2용법은 형용사 중에도 서술용법이라고 합니다. 두 가지 명사 뒤에서 명사를 꾸미거나 또는 B2용법을 이루는 경우 자, 그 예문이 여기 나와 있는데 보실까요? 보시면 I bought a book to read. 나는 책을 샀습니다. 일단 영어는 끝이 났거든요. 근데 책은 책인데 책 뒤에서 읽을 책 이렇게 보통의 경우는 명사 뒤에서 명사를 꾸미면 점점점 할, 니을 받침이 붙게 됩니다. 그래서 뭐 할 책, 뭐 할 사람 이런 경우가 많이 있죠. 명사 뒤에서. 이것이 바로 형용사용법입니다. 명사가 주어, 목적어, 보어로 쓰이지만 단순히 명사 하나로만 주어나 목적어 되는 경우는 별로 없고 오늘처럼 목적어로 쓰여도 이렇게 형용사용법의 부정사에 수식을 받아서 읽을 책을 샀다. 이렇게 다양한 표현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지금 B2용법이라고 했죠. 비동사 다음에 to가 와서 이렇게 번역은 다양해요. 예정, 가능, 운명, 조건, 결과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예문 보실까요? She is to arrive here at 6 o'clock. is 다음에 to arrive가 와서 형용사용법, 특히 B2용법이라고 한다고 그랬죠. 이때 B2용법은 문맥에 따라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정이나 가능, 운명, 오늘은 도착하기로 되어 있다. 도착할 예정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녀가 여기 6시에 도착할 예정이야. 도착하기로 되어 있어. 이러한 문법적인 지식을 모르면 한국 사람이 이 문장을 정확히 번역한다는 것은 그렇습니다. 거의 불가능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맥을 모르면 영어를 잘할 수 없게 되죠. 자, 오늘은 부정사 용법 중에 형용사 용법을 다루었는데 요점이 뭐였죠? 그렇습니다. 명사 뒤에서 명사를 꾸미는 한정용법과 특별히 비동사 뒤에서 to 부정사가 와서 B2 용법을 이루는 서술적 용법. 이때 번역이 독특했죠? 예정, 가능, 운명, 조건, 결과 이런 것들이었습니다. 자세한 내용들은 본 강좌에서 다룰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 문법이라 할지라도 샘플 강의이기 때문에 어떻게 이 강의가 도움되는지 맛을 보여주는 그런 강의이기 때문에 더 이상 길게 들어가진 않습니다. 다음 용법은 부사용법이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진행해야 할 내용도 많기 때문에 이와 같이 다양한 방법으로 문법 강좌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부사용법은 간단히 말하면 보통 동사를 꾸밉니다. 또는 문장을 꾸미기도 하고요. 그래서 부사용법으로서 목적, 또 원인, 또는 결과 이런 걸 나타내기도 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문법 강좌를 다루는 본 강좌에서 그런 내용을 더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문법이라 할지라도 이렇게 공부하니까 재밌지 않습니까? 자, 그럼 우리 다음 강의를 진행해보죠. 네, 이번에는 회화 강좌입니다. 물론 이것도 샘플 강좌이기 때문에 샘플 강좌에 맞는 강좌를 하겠는데 오늘은 전치사구와 관련된 그런 회화 시간이 되겠습니다. 보통 회화 시간에는 역에서 하는 대화 또는 외국인을 만났을 때 대화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공부한 내용을 다시 말하기는 참 어려워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영어를 열심히 공부해도 실력 향상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자, 오늘 저와 함께 공부해 볼까요? 먼저 전치사구는 어떤 형태로 이루어져 있죠? 형태부터 먼저 보면 전치사 뒤에 반드시 목적어, 명사나 명사구가 와요. 여기 전치사라고 했는데 전이 앞전자예요. 이 치는 위치시킨다. 뭐 앞에 위치시켜요? 반드시 목적어 앞에. 즉 명사나 명사구로 된 목적어 앞에 오는 단어다. 그래서 전치사입니다. 그러므로 이 전치사는 혼자는 절대 못 쓰이고 이게 목적어인 명사나 명사구와 함께 쓰이죠. 그래서 전치사구란 지금 전치사라고 말했는데 단어의 뜻은 목적어 앞에 놓이는 단어인데 한국말에 보면 표시 또는 격조사와 같은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한글에 과, 를, 에게, 로 이것은 혼자 쓰지 않죠. 학교로 한다든가 당신과 한다든가 6시까지 그래야지 그냥 까지 갑시다 이런 말은 없죠. 한글도 똑같습니다. 영어의 그런 전치사들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at, in, on, with 그 밖에도 수십 개 달합니다. 이런 기본 단어를 알아도 영어가 회화가 안 되는 게 뭐죠? 그것은 이런 기본 단어를 알아도 문장 안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모르면 절대 안 됩니다. 반드시 이런 단어는 요점이 혼자 쓰일 수 없다. 그래서 목적어와 함께 쓰임으로 전치사 구를 이루게 됩니다. 이 구란 한 단어가 한 문장에 한 역할을 하는데 구는 한 단어 아니고 둘이나 그 이상의 단어들이 모여서 하나의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두 단어 이상이 모여진 집단을 구라고 해요. 그러나 문법적으로는 기능상 한 가지 역할을 담당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전치사는 다음 기능을 알아보지 않으면 안 되는데 전치사의 기능은 두 가지가 있어요. 딱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아까 전치사는 상당히 많아요. 수십 가지가 돼요. 그러나 전치사의 기능은 둘밖에 없다. 참 다행이죠. 전치사의 기능은 아까 문법 시간에도 부정사 대로를 때 공부했지만 부정사 용법이 세 개 있었죠. 그런데 오늘 전치사는 두 가지예요. 명사를 꾸미는 형용사구, 명사를 꾸미는 형용사구, 그리고 동사를 꾸며주는 부사구. 앞으로 전치사 왔습니까? 그럼 뒤에 목적어 빨리 있나 봐요. 그래서 하나의 단위가 된 다음에 앞에는 명사를 꾸미거나 아니면요 동사를 꾸미거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명사나 동사를 꾸민다. 그러면 실제 예를 들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 아까 읽을 책 그랬을 때는 book 다음에 뭐 왔죠? 읽다 동사 쪽과 관련이 있어서 book 다음에 to read 했어요. a book to read 읽을 책. 그러나 이 움직임이 없을 때는 to 부정사 쓰는 게 아니라 전치사로 표시해 주세요. 자, 책은 책인데 이번에 탁자 위에 있는 책. 그래서 the book on the table. the book on the table. 그러면 좋아요. 그러면 내 손에 쥐어진 책, 내 손에 있는 책,
하면 the book in my hand. 이렇게 in을 쓰면 되죠. The book in my hand. 이때 in 혼자 쓰지 말고 in my hand. 전치사 구 전체가 이렇게 명사를 꾸미는 거예요. The book in my hand. 아시겠죠? 그런가 하면 책은 책인데요. 방 안에 있는 책. 이제는 in 쓰면 되겠죠. The book in the room. 내 손에 있는 하면 in my hand. 탁자 위에 있는 하면 on the table. 이렇게 다양하게 내 겨드랑이에 낀 책. 그럴 때는 under. 어디 밑에에서 the book under my arm. 내 겨드랑이에 낀 책. 팔 아래 이런 표현이지만 우리말은 겨드랑이에 낀 책이란 말이 됩니다. So the book under my arm. 어때요? 생각보다 재밌죠? 그 용법은 부르짖겠습니다. 자세한 내용들을 다른 예문들은 실제 영어 회화의 본 강좌들에서 공부하도록 하십시다. 그러면 형용사구 말고 하나만 간단하게 부사구, 동사를 꾸민다고 그랬죠? 가다는 동사예요. 그런데 가다, 학교로 할 때는 go 다음에 to school. 그래서 학교에 가다 할 때는 go to school. 내가 학교에 갑니다. I go to school. 너 학교에 가느냐? Do you go to school? 네. Do you go to school? 학교로 가다. 근데 가다 어디? 학교로 그랬는데요. 가다 하는데 6시에 가다 하면 이번에는 go 다음에 at 6 o'clock. go at 6 o'clock. 그렇게 하면 몇 시에 가다. 근데 가긴 가는데요. 나와 함께 가다 할 때는 go with me. go with me. 나와 함께 가다. go with me. 그러면 되겠죠. 이처럼 동사 go를 꾸미는 동사 말고 go 말고도 많아요. 공부하다 친구들과 함께. 그럴 땐 study with my friends, your friends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공부하는데 방 안에서 할 때는요. study in the room. study in the room. 그러면 되죠. 이렇게 동사를 꾸미는 부사구와 명사를 꾸미는 형용사구 이 두 가지를 전치사구가 수행하게 됩니다. 그 예문들을 많이 들어가면서 여러분이 따라하고 한다면 영어 표현 능력이 엄청나게 좋아질 거예요. 이처럼 영어를 공부하면 영어 회화도 단어만 알면 그냥 말할 수 있는 그런 실력을 갖추게 될 것입니다. 영어 회화 강좌 재밌죠? 그러면 다음 진행해 보겠습니다. 네, 발음 강좌입니다. 발음은 영어의 생명이라고 말할 수 있죠. 먼저 발음에는 음에 관한 것이죠. 음을 내는 걸 발음이라고 하는데 발음은 자음과 모음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모음은 혼자서 소리가 날 수 있고 그리고 음의 양이 큽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표적인 모음이 5가지 아, 이, 우, 에, 오 이들은 혼자도 발음이 납니다. 이 나머지 음들은 자음이라고 해서 혼자는 낼 수가 없고 모음과 붙어야 분명한 음을 내게 됩니다. 예를 들어 K라는 첫 발음 보세요. 음이 불충분하고 혼자만 낼 수가 없어요. 그러나 아와 결합하여 카, 오와 결합하여 코. 이때 그 카나 코의 앞발음 하는 그 음을 자음이라고 해요. 그래서 하나의 분명한 소리를 만들려면 적어도 모음이 하나 껴서 모음 혼자만 나던가 모음과 자음이 겹치던가 모음과 자음에 또 하나의 자음이 겹친다던가 이렇게 모음과의 결합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5가지 기본 모음이 아, 에, 이, 오, 우 그 외의 음들 자음들입니다. 근데 이 발음과 음에 관해서는 어디에서 어떻게 나는가에 따라서 여러 가지 음의 종류가 있어요. 단어가 좀 어렵게 보입니다만 그냥 자세한 내용은 발음 강좌, 본 강좌를 통해서 강의를 들으시고요. 타열음, 양순음, 치경음, 예를 들면 치경하면 이빨과 또 윗잇몸의 앞부분 딱딱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빨과 이빨 앞에 그 딱딱한 부분, 입천장에 그 부분에서 나는 소리를 치경음이라고 하는데
양순음, 이 말은 입술 순자. 그래서 양입술이 관련된 음을 말하죠. 오늘은 파열음 설명을 좀 해보겠습니다. 파열음은 공기가 흘러갈 때 소리가 나죠. 음이 나오다가 일단 그 음이 막힙니다. 막혔던 음이 터져 나오는 걸 파열음이라고 해요. 막혔던 음이 터져 나온다. 이 파열음은 6개가 있어요. 6개인데 이게 세 쌍으로 나눠졌어요. 여기 보니까 푸브 또는 푸드, 크그 이렇게 세 쌍의 6발음만을 파열음이라고 해요. 아까 터져 나온다고 그랬는데 이 발음을 정확히 하기 위하여 단계 3가지가 필요합니다. 우리말에는 이렇게 안 하기 때문에 이 영어에서의 이 발음법을 정확히 알지 않으면 안 되죠. 여기 처음에 일단 입안 어딘가에 공기를 모아야 됩니다. 입안 어딘가 공기를 모은 다음에 거기에 압축을 가하게 됩니다. 잔뜩 압축을 가한 다음에 마지막 압축했던 공기를 터트려내는 파열 단계가 있어요. 이 3단계를 정확히 거쳐야 파열음이 발음이 됩니다. 그러면 파열음이 3쌍으로 되어 있었는데 처음 파열음 PB는 같은 음이에요. 사실은 앞에 건 무성음, 성대에 진동이 없고 뒤에 있는 B는 성대에 진동이 있다는 것밖에는 차이가 없어요. 같은 음입니다. 그런데 이 둘은요, 입술을 막아서 입술 안에 있는 전체의 공기를 모았다 터뜨리는 거고, 그 두 번째 P와 D음은 역시 무성음이냐 이성음이냐, 성대가 진동이 있느냐 없느냐 그 차이밖에 없고 똑같이 납니다. 이 둘은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혀끝이 윗잇몸, 윗천장, 윗잇몸 그 부분에 닿았다가 그 안에 모아진 공기를 모아서 터뜨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 크와 그 음도 파열음입니다. 그러니까 어딘가 모아야겠죠. 이때는 혀의 뒷부분이 입천장의 뒤에 말랑말랑한 부분을 막아요. 그 안에 공기를 모아다 터뜨리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6개가 있는데 세 쌍, 어느 부분에 공기를 모은가에 따라 달라지고 앞에 있는 셋은 성대 진동이 없이 터지고 뒤에 있는 셋은 성대에 진동이 가해진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가운데 T와 D음을 가지고 설명을 좀 자세히 드려보죠. 여기 첫 번째 그림 볼까요? 그렇죠. 이렇게 혀끝이 이빨을 닿으면 안 됩니다. 이빨 안쪽 잇몸, 윗잇몸, 천장의 끝부분에 있는 윗잇몸의 도톰한 부분에 있어요. 거기 혀를 대고 그 안에 공기를 모으세요. 안에 있는 공기를 모아 거기다가 힘을 가해 볼까요? 압축합니다. 압축을 가한 다음에 마지막에 이렇게 터트려서 발음하게 되죠. 해볼까요? 여러분도 해봐도 좋아요. 첫 음은 그렇게 발음이 됩니다. 근데 두 번째 음은 똑같은데 성대에 진동이 가해져요. 그래서 성대가 진동, 떨린다는 겁니다. 똑같은데 하나는 안 떨리고요. 하나는 떨려서 그러나 공기를 모았다 압축했다가 파열하는 단계는 똑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 발음 강좌에서 들으시고요. 오늘은 한 가지만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한국 사람은 그냥 T나 D, T는 티귿이라고 발음해요. 태권도 D는 다리미 이런 식으로 한글의 디귿과 한글의 티귿 정도로 다르게 발음하는데 그게 아니라 설명드린 것처럼 똑같은 발음입니다. 단 지금 설명드린 단계를 거치십시다. 그래서 엄밀히 말하면 태권도가 아니라 태권도 이렇게 발음이 돼야 돼요. 태권도. 그리고 다리미가 아니라 영어적으로 발음한다면 D 발음처럼 한다면 다리미 그래야 돼요. 다리미. 어떻게 이상하게 들려요? 그러므로 거꾸로 한국 사람이 T나 D를 발음할 때 미국 사람이 들으면 웃기게 발음합니다. 이제 여러분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했던 T 발음, D 발음 다 틀렸고 여기 있는 6발음들 아마 영어 전체의 3분의 1에 해당할 거예요. 이 6발음
발음할 때마다 전부 부정확하게 발음한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단어를 한다면 호랑이 할 때 그냥 한국 발음처럼 티귿 발음, 타이거 하지 마세요. 여기 있는 것처럼 혀끝을 대고 공기를 그렇죠. 모은 다음에 압축하고 터뜨려서 tiger 따라해 볼까요? tiger 그렇게 해야 됩니다. 네, tiger 잡는다 하는 말도 take 이와 같이 그런가 하면 유성음 발음할 때 날 이란 말 할 때 day 그지 마세요. 혀끝을 이렇게 대고 단계를 거쳐서 따라해 볼까요? day 그렇게 해야 돼요. 죽는다라는 단어도 die 그지 마세요. 혀끝을 대서 공기의 압축도 가한 다음에 터뜨려 die 한 음도 이만큼 차이가 난다면 발음 전체가 얼마나 차이가 나겠어요. 여러분 영어 발음 재밌어요? 이렇게 공부하면 단기일 내에 완벽한 영어를 말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또 다음 장으로 진행을 해보는 건 어떨까요? 예, 이제는 독해 강좌입니다. 독해 강좌 여기 예문들이 떠오르는데 정확히 문장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것 대단히 중요하겠죠. 오늘은 먼저 이 한 문장만 예로 공부해 보겠어요. 읽어볼 테니 들어보실까요? The development of Jamestown in Virginia during the second half of the 17th century was closely related to the making and use of bricks. 좀 길었죠? 문장은 먼저 기본적으로 주어 동사로 주어를 가볍게 보고 동사가 어디 있나에 유의하세요. 동사가 어디 있나. 물론 동사는 과거, 현재 또는 능동태, 수동태 또는 시제가 완료냐 이렇게 여러 가지 모양을 취합니다. 그러니까 동사가 가장 중요하다고 말할 수 있어요. 오늘은 동사가 무엇일까요? 예, 여기 was가 동사로 보입니다만 was만 있는 게 아니라 related도 있죠. 그래서 이 was는 오늘 ing와 함께 오면 진행을 만들고 오늘처럼 related 과거분사와 함께 와서 수동태인 겁니다. 그래서 본동사는 relate 근데 수동태를 취하여 was related 이게 동사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A는 B와 관련이 있다 할 때 A is related to B 그래서 B related to 이제 수거인 것을 알아두면 좋겠죠. 자, 그러니까 was 앞에 여기까지가 주부 뒤에 동사가 포함한 이 부분이 술부. 그러면 주부 중에 가장 중심이 되는 단어가 주어입니다. 주어, development. 주어는 발달이라는 development. 그리고 주부의 나머지 부분은 주어를 꾸미는 거예요. 그 다음, 서술부의 중심 단어가 was related. 나머지들은 이 동사를 꾸며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주어, 그 다음에 동사 이렇게 나뉘어 있죠. 그래서 오늘 영어는요. 주어가 the development, 그 다음에 동사가 수어를 이루어 was related to the making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발달은 만드는 것과 관련이 되어 있다. 그런데 주어 development 명사인데요. 처음에 이 단어가 나오면 어가 와야 돼요. 그런데 왜 오늘은 처음에 나왔는데도 너가 왔을까요? 이 너가 왔다는 것은 어떤 특정한 한번 나왔거나 오늘은 한번 나온 단어도 아닌데요. 그럴 때는 뒤에 수식을 받은 겁니다. 아까 우리 전치사구 공부했나요? 네, of는 전치사입니다. in 전치사입니다. during 전치사입니다. 근데 전치사는 혼자 안 쓰인다고 그랬죠. 그래서 구가 3개예요. of Jamestown 전치사구 하나와 in Virginia 전치사구, 그 다음에 during the second half 전치사구, 그 다음에 또 왔어요. of the 17th century. 이렇게 전치사구 이해는 중요합니다. 아까는 회화 공부하면서 좀 배웠지만 독해할 때도 배우고 영작할 때도 나오고 이렇게 총체적으로 이해하셔야 됩니다. 히딩크 감독이 매우 유명하죠, 요즘에. 히딩크 감독은 3가지를 강조했어요. 기본 훈련, 그 다음에 체력, 그 다음에 전략. 영어도 마찬가지예요.
문법도 알아야 되고 또 발음도 정확해야 되고 또한 말할 수 있는 회화 능력도 필요하고 오늘처럼 해독할 수 있는 독해 능력도 필요해야 되고 그것을 종합적으로 갖추지 않으면 정확히 영어를 말할 수 없습니다. 강팀이 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오늘 of Jamestown 이것이 앞에 있는 development 명사를 꾸몄으니까 형용사구예요. 형용사구. 그 다음에 in Virginia는 버지니아에 있는 제임스타운 이렇게 되죠. 버지니아에 있는 제임스타운의 발달. 근데 언제 발달했어요? 그래서 during the second half는 후반부 동안에 있었던 발달. 그래서 앞에 있는 development 꾸며주는 거죠. 그리고 다시 of the 17th century는 17세기. 앞에 있는 second half를 꾸며요. 17세기의 후반부 동안에 있었던 발달은 발달인데 of Jamestown in Virginia. 버지니아주 제임스타운의 발달. 이렇게 해서 주부가 끝났고 주부의 중심 단어 development 주어였죠. 발달은 관련되어 있었다. 이제 보시지만 of 이하의 수식도 받고 또 during the second half의 수식도 받아서 그러한 발달이기 때문에 촉 나와도 the development 더가 왔어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the second half란 말은 서수 앞에는 더가 와요. 그래서 더가 왔고 그 뒤에도 보세요. 17세기 할 때도 the 17th 더가 온 거예요. 특정한 막연한 세기가 아니라 17번째 그 세기. 그래서 더가 왔고 첫 번째 반이 아니라 후반, 두 번째 반 해서 더가 왔고 특히 the second half는 서수에서 더가 온 것도 사실이지만 오늘은 of의 수식을 받아 of 이하의 수식을 받으니까 더가 온 거죠. 그래서 the development 더와 the second의 더는 뒤에 of의 수식을 받아서 온 거예요. 아셨죠? 그 다음에 밑에도 보면 the making도 왜 더가 왔냐면 뒤에 of bricks 때문에 벽돌을 만드는 것, 벽돌의 만듦. 그 다음에 and 다음에 the use인데 and 때문에요. 더 할 필요 없어서 빠진 거예요. 원래는 여기 the use of 이렇게 알아두면 좋아요. 그때 유승은 발음하면 사용하다 하고 동사입니다. 오늘은 명사니까 use 무승은 발음해야 돼요. 철자는 같아도 발음이 달라요. 원래는 the use 근데 더 두 개 와 있으니까 빠졌고 그래서 of bricks 이 of bricks는 앞에 있는 making도 꾸미고 또 앞에 있는 use도 꾸밉니다. 그래서 요 and 조심해 볼까요? and는요 둘을 연결했습니다. 어떤 걸 연결했죠? the making 다음에 of bricks가 있고 use 다음에 of bricks가 있는데 두 번 다 쓰기 싫어서 하나를 뺐고 거꾸로 and 뒤에는 the making 그리고 the use 할 때 너가 뺀 거예요. 그래서 원래대로 말하면 the making 다음에 of bricks가 and 앞에 있고요. and 뒤에는 또 the use of bricks가 되는 거예요. 자, 이 정도 되면 거의 영어 해설이 끝난 것 같지만 하나만 더 하죠. 명사 중에 제가 특별히 강조하는 거 하나가 동작 명사. 동명사와는 달라요. 동작 명사. 명사는 명사인데 동사에서 유래된 명사. 동사의 개념을 갖는 원래는 development는요 발달. 동사 develop 발달하다에서 온 거예요. 그래서 발달 이럴 때 of가 오면 of는 가 주어를 표시하는 of가 될 수도 있고 를 목적을 표시하는 of도 될 수 있어요. 보통 때 of는 의예요. 의. 그러나 그거 말고도 of는 용법이 8가지, 9가지나 돼요. 나중에 자세히 공부합시다.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of는 의다. 이 정도 알아서 영어를 한다는 건 무리예요. 자, 그러므로 오늘의 of는 development가 동작을 내포하는 동작 명사니까 가 아니면 을 그래야 돼요. 그래서 제임스타운을 발달. 이게 자연스러워요? 제임스타운이 발달하다. 네, 오늘은
주어를 표시하는 어부로 보세요. 그래서 번역은 제임스타운의 발달 해도 머릿속에는 제임스타운이 발달한데 이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이때 어부는 목적 표시 어부입니다. 이 동작명사 development 말고 또 하나 있어요. 저 뒤에 봐요. making. 이 making도 사실은 of bricks가 왔다고 그랬죠. making 어디에서 온 거죠? make에서요. 그래서 이것은 동작명사가 아니라 동명사입니다. 그러나 기본 개념은 동명사나 동작명사나 같은데 이때도 of는 주어를 표시하면 가 만들다가 되고 목적을 표시하면 을 만들다가 돼요. 오늘은 어느 게 자연스럽죠? 벽돌이 만든다예요. 벽돌을 만드는 거예요. 벽돌을 만든다. 그래서 목적을 표시하는 of가 되었는데 왜 making ing가 왔지만 using ing 안 왔을까요? 왜냐하면 이 단어는요. use, 동사로 쓸 때는 use가 있어서 using 할 수도 있지만 명사 use가 있으므로 굳이 ing 같은 걸 또 쓰는 것은 사적과 같아요. 불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of는 벽돌을 만드는 것 하나와 또 하나 벽돌을 사용하기 그렇게 목적을 표시하는 of라는 것. 번역할 때는 물론 벽돌에 만드는 것과 벽돌의 사용 이렇게도 번역은 됩니다만 이제 전체 번역은 뭐였죠? 그렇습니다. 17세기 후반부 동안에 있었던 버지니아 제임스타운이 발달한 것 그것이 벽돌을 만들고 벽돌을 사용하는 것과 관련이 되어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그 가운데 부사 밀접하게 이런 부사는 문장에서 빼도 돼요. 물론 동사를 꾸밉니다.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었다. 여러분 한 문장을 너무 심하게 번역한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이런 분석 능력이 있어야만 여러분 영어가 완벽을 향하여 나아갑니다. 독해 강의 재미있으세요? 꾸준히 들으면 영어의 눈이 완전히 떠지게 되죠. 시간이 너무 경과될 것 같아서요. 이 정도 하겠습니다만 저의 영어 강의는 종합적이며 심도 있고 자세하고 또 요점을 여러 각도에서 강조하며 그래서 여러분이 온전히 이해하도록 돕는 강의예요. 아무쪼록 오늘 이 샘플 강의 즐겼기 바라고 또 이 사이트 내에 있는 여러 강좌들 또 여러 자료들 잘 활용하시고 또 많은 영어의 발전이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강의 이것으로 마치겠어요. 그러면 안녕히 계십시오.